안녕하십니까. 임투자그룹 송투자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 주요 이슈 제목을 하락의 절반까지 반등 좀 보여줄까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뉴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우선 러시아가 유럽 가스관이죠. 노스스트림 1 가스 공급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가스 가격이 6.5% 하락했고 가스 공급량은 평상시 공급량의 40%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2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달러수가 조금 하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서 설명드리겠고요. 이탈리아의 드라기 내가 결국 붕괴해서 9월 20일날 조기 총선한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건으로 11월 이후 최대치다. 어쨌든 뉴욕 증시는 테슬라 등의 강세로 인해서 나스닥이 상승했고 테슬라는 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양성 결과가 나왔는데 증상 가볍다고 하네요. 지켜봐야겠고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이제 숨통이 트이나 이제 여부가 나오고 중국이 미국산 LNG 25년 장기 개입을 도입을 계약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고요. 이 부분은 또한 중국이 미국 상장을 했던 디지추스에게 이제 1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이로써 중국 빅테크에 대한 탄압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신호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악의 시기 지났다는 볼보 CEO의 멘트, 그리고 원화가치 하락은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 투자 탓이라는 로이터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죠. 주로 환율의 상승의 원인은 해외 투자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세제 혜택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식 관련해서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2023년부터 인하를 시작하는 것, 양도세는 2년 유예한다는 것, 그리고 가정자산 과세도 2년간 유예한다는 것,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S&P 500 지수가 이날 하루 빼고 전반적으로 상승으로 마감했죠. 그리고 테슬라는 9% 상승 마감하였고요. 애플도 1.5% 계속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지수는 피어라고 해서 끝자락, 공포의 끝자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뉴트럴 단계 진입 초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상승했고 달러지수가 106대로 0.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하락을 보여줬고요. 천연가스는 보아, 미국 소매가격도 하락했고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채금리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즉 안전자산에도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테슬라 비트코인 매도가 이제 호재였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족쇄에서 크게 벗어난 테슬라는 9% 이상으로 상승 마감하였고요. 이제 테슬라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애플도 상승을 이어가면서 반도체 빅테크 위주의 반등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은 11년 만에 0.5%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지수가 다소 하락하였고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절상되는데 여전히 달러가 106을 기록 중이죠. 지독하게 강한 달러인데 증시가 상승하였으나 미국 채권 금리도 하락하였습니다. 미국의 신규 수렵 청구 건수가 작년 1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죠. 경제 침체는 지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는 강한 편이고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강한 편입니다. 자, 이제 증시가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선 유럽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남유럽이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죠. 일단 이탈리아부터 내각이 붕괴됐으니까요. 그리고 위험자산의 반등이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데 일단 지수가 하락의 절반까지 반등을 보여줄지가 관심사입니다. 하락의 절반폭 4240에서 그 위 전후죠. 그래서 만약 그보다 못하고 꺾이면 시장은 다시 한번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신호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시장은 어제도 상승을 이어갔죠. 달러지수 하락으로 오늘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으나 미국 증시도 최근 일주일간 전체적으로 반등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을 쉬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음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금요일인 만큼 차익 실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버틴다면 전체적인 강세장을 다음 주 FOMC 전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강한 상태에서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현금이 중요하다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 여전히 반도체, 2차전지, IT, 인터넷, 신재생 에너지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 기타 뉴스에서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예산을 5년간 340조로 집행했다는 소식이고, 삼성이 미국 텍사스 반도체 공장 11개 신설에 2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현대차가 아직 인도하지 못한 차량 대수가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어제 실적이 영업이익이 3조 나왔죠. 국내 반도체 산업과 삼성전자 미국 투자가 과시가 되고 있고, 현대차의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기아가 오늘 실적 서프라이즈도 기대가 됩니다. 현대차는 국내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율 효과 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동차 섹터에 훈풍이 조금이나마 들어오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정으로는 EU가 국가들에게 천연가스 감축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석탄 관련 중인 GS 글로벌 등이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에어부산, 코디엠, 그리고 이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되고, 에데슨 이노가 이노시스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내일과 다음 주 일정으로는 특별한 건 없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상 마치고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아래 칼럼 주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